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오토바이 달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날도 덥고 일은 해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막 못 신고 이제 과소나무 채소에 살충제 열심히 뿌려야 그나마 여름에 편안히 어쩔 수 없죠. 지금 게으르면은 과일, 채소 뭐 하나도 못 먹게 되죠. 또 풀은 얼마나 나는지 뽑고 돌아서면 또 풀 나옵니다. 환장하죠. 네, 농사 짓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타야 하고 영상도 만들어야 하고 시나리오도 써야 하고 바쁘죠.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처음 입문하는 생초보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입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첫 라이딩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험이 많으신 고수분들은 많은 조언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입문하는 계기는 몇 가지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 친구의 권유나 친구를 보고 입문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대배기량이나 고가 오토바이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그냥 고가 고배기량으로 한 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기존 라이더의 권유로 입문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실행하기 때문에 제3자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죠. 기존 라이더 친구가 악의 구렁텅이로 가면은 그냥 같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다행히 친구가 아주 모범적인 라이더인 경우는 같이 모범적인 라이더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조언 드리면은 절대 수박 껍데기 헬멧과 해골바가지 스티커, 악세사리 많이 붙이고 라이딩 자켓 대신에 문신 토시 끼고 청자켓 입는 친구와 같이 노는 건 아닙니다. 절대 같이 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 믿고 막 들이대면 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응 못하면은 친구가 아닐 경우도 생기죠. 그로 인해 생긴 금전적이거나 정신적 손해는 친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적응을 못한 것이라고 질책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예전의 젊은 날의 추억을 기억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입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파소나 바투메를 뒤집어 시장조사도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가족도 설득하고 본인의 사정에 맞는 아주 적당한 현실적인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응도 빨리 하시고 적응하면 고배기량으로 빨리 기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분들은 독고다이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셋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꿈과 위시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입문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찾아보고 많은 커뮤니티 들락거리지만은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어떤 오토바이 종류를 선택해야 될지, 메이커는 왜 이렇게 많은지, 뭐가 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자에게 눈탱이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발만 담그다 떠나는 분도 종종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오토바이 면허도 따고 가족도 설득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지금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배송으로 왔는데 여기부터 또다시 도전이 시작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막상 오토바이가 와서 처음으로 앉아보니 높기도 하고 세워보니 헉할 정도로 무게감도 많이 느껴지고 난감한 분들 많을 겁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막막해지죠. 도전정신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동 걸고 주차장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는데 무게감에 헉하신 분들은 감히 시도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티백에 우유 박스를 뒤에 3개 앞에 하나씩 달고 다녔습니다. 아마 무게로 따지면 한 박스가 한 20kg 정도 되니까 못해도 한 60kg, 물량이 많은 월요일이나 토요일은 거의 100kg를 싣고 다닌 듯 합니다. 이 정도면 믿을 거 오토바이 무게를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무게가 나가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탠드가 못 버텨서 지게다리처럼 보조 스탠드를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첫 오토바이가 가와사키 발칸 750이었는데 앉아서 세워보니 별거 없네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도 좋을 30대 초반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끌고 그냥 집에 왔죠. 그런데 다 이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는 분 중에 40대로 한 250까지 경험하신 분이 그 발칸 750을 한번 타본다고 끌고 나갔다가 유턴이 안 돼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몰랐는데 코너나 유턴은 무서워서 못하겠다랍니다. 20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할 때마다 정말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았다가 결국 입문을 포기했습니다. 간혹 오기로 도전하는 분도 있는데 택시 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배기량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이고, 전혀 경험이 없으면은 저 배기량으로 시작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오토바이 무게는 정말 중요하죠. 좀 경험이 있어도 젊어서 느끼는 느낌과 중년에 느끼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하러 힘들게 무거운 오토바이를 어렵게 끌고 다닐까요? 그것은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차감을 즐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발착지성도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오토바이 탑승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크루저를 많이 선택하고 스탠다드 포지션인 네이키드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일단 사고는 쳤다고 칩시다. 오토바이가 왔죠. 라이딩 준비는 안전용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초보일수록 더 안전용품을 철저히 갖추셔야 합니다. 풀페이스 헬멧, 라이딩 자켓, 글러브, 바지, 부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처음 착용하시면 무겁고 뻣뻣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자주 입다 보면은 착용 안 하고 라이딩하면은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고 뭐가 빠진 듯한 느낌이 막 들고 오고 막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딸 때 보통은 면허 시험 학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출발하는 법만 가르쳐서 시험만 딱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상태로 면허 따고 도로로 나가면 진짜 환장하죠. 그래서 저는 라이딩 스쿨이 사실은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으면 꼭 등록해서 수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딩 스쿨도 리뷰가 좋은 곳을 이용하셔야지 날라리 학원 가시면은 배우는 것도 별로 없으니 꼭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는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몇 군데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친구나 선배에게 배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데 그래도 연습은 많이 하셔야 하죠. 공터나 차가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에 앉는 자세, 파지법, 기어 변속, 곡선 돌기, 유턴, 오르막 출발 등 연습을 많이 하셔야 라이딩 나가서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오토바이 조작에 신경 쓰느라 교통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진짜 골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저도 초보 때 역주행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출발할 때 시동을 안 꺼먹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반대편 차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조작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연습은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여간 공도든 공터든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오토바이에 적응하셔서 어느 순간 그냥 오토바이가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상태까지 연습하셔야 라이딩 나가서 어려운 일 겪지 않습니다. 일단 충분히 연습한 상태에서 첫 공도 라이딩을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 라이딩 나가는 곳은 차도 많고 사람도 막 다니고 화물차도 싱싱 다니고 흡사 동물의 왕국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런 환경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나를 도와줄 누군가 있으면은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심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실제 도로 상황을 봐주는 친구가 있다면은 오롯이 달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나가지 말고 친구나 선배를 따라서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로드 서주고 뒤에서 디펜스 해주면 사고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혹시 시동을 꺼먹어도 뒤에서 막아주니 안심하고 버벅거리지 않고 다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시동 꺼졌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환장하죠. 그럴 때는 또 시동도 더럽게 안 걸립니다. 그렇게 버벅거리면 지나가는 차가 유리창 열고 막 뭐라고 하는 인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나면은 즐겁게 라이딩 나가서 마음 상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또 차선 변경하려면은 더럽게 안 피해주죠. 진짜 뭐 같습니다. 차선 바꿔야 하는데 차간 거리는 안 나오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뒷차는 바짝 붙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간혹 교차로에서 차선 못 바꾸고 직진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초보 때 당하는 것보다 훨씬 공포스럽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고 나갈 때는 가급적 친구나 선배 라이더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나가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코스 문제인데요. 코스는 내가 운전해서 자주 가는 코스나 집 사무실 근처에 눈에 익은 코스로 라이딩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교통 상황도 코스도 눈에 잘 보이죠. 생전 처음 보는 곳으로 라이딩 나가시면은 확실히 교통 상황이나 교차로 신호 이런 것에 보통 신경을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 초보 때 라디오 켜놔서 소리만 나도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10배 심지어는 100배 더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진짜 환장하고 혼란의 도가니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이나 신호 이런 것이 눈에 익은 장소면 그래도 오토바이 조작에 집중이 가능하고 좀 덜 혼란스럽습니다. 라이딩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멀리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10km, 50km, 100km 이런 식으로 거리는 늘려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100km 넘게 가시면 가다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보다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운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라서 엄청 힘들죠. 처음에 멋모르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뻗습니다. 아니면은 가다가 뻗습니다. 그리고 같은 코스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달려보는 것도 적응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적응되시면은 색다른 코스로 가보시고 점차 거리도 늘려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처음 가는 코스를 장거리 가시면은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을 경우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콤 기능이 있는 세나나 기타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독고다이 라이딩 할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나 적응 과정은 도움을 받는 라이딩과 같습니다. 똑같이 주의하면 되는데 다만 첫 라이딩을 독고다이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혼자 나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이 오롯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근히 겁나서 시도 못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일수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연습을 빡시게 하셔서 오토바이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라인, 카페, 클럽에 가입하셔서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클럽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싫은 분은 구조대를 대기시키고 시도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퍼지면은 구조해줄 의인을 만들어 놓고 라이딩을 감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단 오토바이와 사람을 구조해야 하니 리프트가 달린 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토바이를 구입한 샵에다 부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최선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륜차 견인 서비스가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오토바이 조작도 잘 안 되는데 라이딩하다 퍼지면 진짜 난감하죠. 저도 처음 미라즈 650 가지고 와서 첫날 시동이 안 걸려서 센터 출동을 요청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스탠드 내린 상태로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고서 얼마나 무안하고 쪽팔리던지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을 합니다. 본인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당해보면 난감합니다. 미라즈로 5번 견인 당해봤는데 당할수록 좀 나아지기는 해도 똑같이 난감하고 열받습니다. 제가 프로 견인러로 아주 자주 당해보니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 빠꾸로 견인돼도 열받는데 고장나서 견인하면은 정말 성질을 나고 난감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 철저하게 준비하고 출발하시고요. 가족에게 달릴 코스를 미리 알려주고 라이딩 시간도 알려주고 라이딩 하시면서 중간중간 통화하시면서 위치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가족의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심이 안 되거나 걱정이 되면은 와이프라도 대기시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버리고 오더라도 사람은 와야 하니까 태우러 항상 올 수 있게 준비시키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다고 뒤에 졸졸 따라오게 하는 것은 조금 오바이긴 합니다. 이런 과정 전체를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용기도 생기고 슬슬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면 코스도 바꿔보고 거리도 늘려보고 여러가지 시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만 넣으면은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되시면은 나름 코스를 짜서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로 경로를 그려서 대충 거리를 감안해서 코스를 그려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네이버 지도에 중요한 장소를 찍어서 표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표시해 놓은 목적지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경유를 해서 갈 수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면 나만의 코스를 만들어 다닐 수도 있죠. 문제는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건방 떨다 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라이딩 할 만큼 적응하는데 3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되면은 본인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 정도는 되죠. 요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과속을 한다거나 코너에서 뻘짓하다가 사고를 많이 내게 되죠.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긴장 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완전 생초보 때보다 1에서 3년 어설플 때 훨씬 위험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속, 신호위반은 절대 안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선 변경 시는 반드시 백밀러로 확인하시고 방향 지시등을 켜신 후에 숄더 체크를 한 번 더 한 후에 진입하는 습관만 가지셔도 큰 사고는 면합니다. 제 꿈 과당은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절대로 나서는 안 되죠. 앞에서 제가 말한 절차가 누가 정해준 절차는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적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적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니 어떤 것이 좋은가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첫 라이딩 나가는 준비, 빨리 적응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라이딩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도 빨리 적응하셔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